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저녁 때 찾아뵙죠. 보수의 정재현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수는 빠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특히나 거래소 시장은 안 빠집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반등 정도를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시장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 기관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더해진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펀드 환매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딸리지 않는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보수 시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786-102, 1023 두 대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수 쓰시고요. 종목명 쓰시고 매수가 비중 쓰셔서 보내주시면 제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주제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멘텀 투자, 전략,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고,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그런 상황들이고, 올라가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징그럽게 안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부분들인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주식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의 마인드로 보는 거, 그리고 트레이더로서 단기 트레이딩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트레이딩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자들도 좀 서서히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투자의 마인드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타 혹은 단기 해봤자 수익 안 나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파생시장으로 가죠. 현물시장도 못하는데 파생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패가망신을 한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단기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니까 나름대로 괜찮더라, 수익을 내더라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투자적인 마인드로 서서히 좀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속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서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겐 그다지 도움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은가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그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모멘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모멘텀 투자에 대한 기본 요소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 분석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술적인 분석을 놓고 봤을 때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요, 역배열이냐 혹은 정배열이냐 이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배열 구간이냐 역배열 구간이냐 이 부분들을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이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정배열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배열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정배열 종목군들과 역배열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정배열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역배열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 모멘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역배열을 보는 게 아니라 정배열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정배열 구간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을 일단 버리세요. 버리고 난 다음에 그 차후에 정배열권역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정배열과 역배열을 구분을 하고 난 이후에 역배열은 빼고 정배열 종목군들만 일단 집어 넣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은 시세의 발산이냐 응축이냐 이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즉 시세의 발산은 급등을 했느냐 이 부분들이고, 바꿔 말하면 상승을 했느냐 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응축은 시세가 반대로 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골라야 되는 부분들은 정배열 구간에 있는 것들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시세가 발산한 종목군들은 고르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응축되어 있는 거. 쉽게 표현하게 되면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거,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보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많이 보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의 요건은 충분히 맞아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기술적 분석은 이걸로 끝! 이걸로 하나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배열 종목군들, 그리고 아직 시세가 나지 않은 차트적인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들을 일단 관심을 갖고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간적인 요건이에요. 시간적인 요건. 자, 보통 보게 되면 테마주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즉 이걸 바꿔서 말하면 디데이 테마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즉 디데이, 즉 당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 당일 같은 경우는 시세가 끝나게 됩니다. 그걸 바로 디데이 테마라고 하는데, 지금 뭐 테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대선 테마, 뭐 선거 전후로 해서 죽어 내려가는 흐름들, 차익 매물이 쏟아지겠죠. 이러한 부분들, 혹은 정책에 대한 발표 부분들, 뭐 고령화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혹은 산업적으로 있어서 어느 발표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일정이 짜여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한 부분들, 또는 신제품 출시가 되는 그런 시기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정책적인 발표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돈을 더 푼다 뭐 이런 얘기들 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다른 얘기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산업, 즉 4차 산업에 필요한 부분들 자금 지원을 얼마만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또는 뭐 고령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해서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겠죠.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고, 신제품에 대한 출시, 단적인 예로 최근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대의 그랜다이저, 그랜저에 대한 신차 발표회가 이런 부분들이나, 혹은 앞으로 나와줄 부분들, 갤럭시 S8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 시간적인 요건에서 보게 된다는 대선 빼고요. 일단 테마주니까 실적 개판인 종목군들 많죠. 빼고, 정책 발표 이거 빼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일단 다음 정권 들어서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도 빼고 신제품의 출시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다시 신제품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를 놓고 보게 된다라면, 여기서 보게 되면 갤럭시 시리즈가 있을 겁니다. 갤럭시 S8. 이게 3월 말에 개봉이 된다. 3월 말에 소개가 되죠. 출시가 되는 부분들은 4월 달에 소비자들이 출시를 하고 손으로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짧은 시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포커스는, 시간적인 요건은
일단 신제품에 대한 출시, 갤럭시에 대한 얘기들을 일단 놓고 보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술적 분석이 끝났고 그 다음에 시간적 요건에서 갤럭시 S8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힌트를 하나를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갤럭시 S7이 조기 단종을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새롭게 추진이 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홍채 인식이라든가 뭐 방수, 방진 이거 좀 전에 나왔던 부분들이지만 홍채 쪽이 상당히 개선된 그런 기술력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요번에도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홍채 쪽이 되겠죠. 이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잠시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정배열권역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발산했던 종목을 빼고 응축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나눴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기본적인 요건을 하나를 살펴봐야 돼요. 즉 기본적인 요건 이 부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즉 실적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나오죠. 실적에 대한 추이 또는 성장을 하고 있느냐 역성장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은 기본적 분석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턴어라운드예요. 이게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찾기 힘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실적에 대한 추이는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그 부분들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성장을 하느냐 역성장을 하느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감소를 하느냐 혹은 늘어나느냐 요거를 보고 성장이냐 역성장이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턴어라운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하자고요. 이건 조금 찾아볼 부분들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놓고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역배열 종목군들을 일단 제껴놨어요. 정배열 구간이에요. 정배열 구간에서도 엄연하게 얘기하게 되면 발산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초입 구간에 있는 것, 즉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어야지만 시세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즉 응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이평선 밀집이 되어 있고 정배열 권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신제품이니까 갤럭시 S8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기본적 요건에 대한 부분들 성장을 하느냐 혹은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 부분들을 놓고 종목을 선정을 하면 됩니다. 즉 언제까지 이 부분들은 갤럭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갤럭시 S8이 출시 전까지 출시 전에는 차익을 하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월 하순이니까 3월 한 달에서 4월 초 이렇게 되겠죠. 받기까지 그 호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어찌됐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모멘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갤럭시 S8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갤럭시 S8의 부품 공급사를 보게 되면 스마트폰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카메라, 모듈, 방진, 방수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홍채 인식 같은 경우들은 상당히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갤럭시 S7 같은 경우는 홍채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괜찮았었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요게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코렌, 파트론, 파워로직스 요런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종목군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패스
요거는 일단은 좀 빼자고요. 일단 예전에 한 차례의 시세의 흐름들이 났기 때문에 요거 패스. 그 다음에 방수 방진. 방수 방진 부분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폰뿐만 아니라 이제 중저가 그 스마트폰에서도 방수 방진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원인텍, UIL, HRS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VR 같은 경우는 세코닉스, 서원인텍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4차 산업 부분들이죠. VR 같은 경우. 그러면 홍채 인식 쪽 종목군들 그리고 방수 방진 그 다음에 기어 VR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HTS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한 종목 한 종목 좀 볼게요. 일단 파워로직스라는 기업, 코렌이라는 기업이 있었을 거예요. 자, 코렌이라는 기업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동평균선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동평균선을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역배열권역입니다. 그죠? 역배열권역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일단 조건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 패스를 하겠고요. 그 다음 파워로직스 같은 기업이 있네요. 자, 파워로직스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된다라면 정배열 초입 구간이에요. 그죠? 장기평선 241선을 위로 주가가 위에 솟아져 있고 지금 121선이 조금 밑에 있고 61선 고개 들고 올라오고 있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일단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종에 등록을 해 놓으셔야겠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 자리대까지는 상승을 했다가 한 번쯤 눌리겠죠. 이러한 흐름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봉만 보면 안 되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120개월 선이 위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주봉을 보게 되면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일단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기술적 흐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기본적 분석을 한번 보게 된다라면 2013년도에 18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2014년도에 116억 그리고 2015년도에 94억 올해 확정치로는 129억의 영업이익에 당기순이익 47억 들쑥날쑥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뢰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일단 4분기 때 실적이 좀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심권역에 넣어놓고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지고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파트론을 한번 봅시다. 자, 파트론 같은 경우도 정배열권역의 초입 구간에 있어요. 시세의 흐름들은 나와줬던 흐름들이고 일단 월봉이라든가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60개월 위에 있고 바닥은 3중 바닥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주봉을 보게 된다면 주봉 같은 경우도 일단 윗자리대에 120주선이 하나가 남아있네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자리대 12,000원대 가장 큰 저항 자리대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아직까지는 60과 120 골든크로스가 나와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지금 1,500원권역이죠. 그러니까 결국 1,800원에서 1,500원 자리대 요 자리대를 노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저항대는 11,000원, 12,000원대의 저항대가 많이 있네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지금 이게 모든 조건들이 만족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그나마 하나밖에 없네요. 일단은 파워로직스가 그나마 제 조건에 만족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그러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저항 자리대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눌러주는 자리대죠. 4,600원 이하권역으로 해서 매수 포지션 한번 취해 본다면 4,600원에서 4,300원 자리대
그 자릿대를 한번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 차례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한번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에 있어요. 홍채인식 같은 경우는 자화전자라는 기업도 있어요. 자화전자 한번 볼게요. 자화전자는 이제 완전 정배열이 됐습니다. 그죠? 완전 정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도 한 번쯤 봐야 되겠죠. 즉 일단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 정고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이 자리대 18,000원 자리대에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겠죠. 일단은 홍채인식에 관련되어 있는 혹은 카메라의 고화소 이 부분들로 인해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실적 한번 봐볼까요?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했었어요. 2013년도에 4,700억 가까이 영업이익 그 매출액을 보였습니다만 14년도, 15년도 3,200억, 2,600억으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2016년은 다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줄어들다가 2016년부터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결국은 실적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홍채인식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이들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엔 기술적인 흐름과 혹은 기본적인 분석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즉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서 어떠한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을 맞물려서 놓고 보고 또 하나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 마인드로 충분히 접근을 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지난주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종목, 어떠한 섹터 얘기들을 하나 해드렸을 겁니다. 단적으로 한 종목만 볼게요. 대아티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아티아이라는 기업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시세의 발산은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작년 5월달, 6월달, 7월달에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엄청난 시간 동안에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은 밀집을 만들어 놨었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완전 정배열권역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 얘네가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고속철도,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들 고속철도 개통해야 되겠죠? 신흥시장 쪽에 해외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죠?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신호제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적을 봐야 되겠죠? 실적을 보게 된다면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매출액 600억, 2013년도에 600억, 2014년도에 800억대, 15년도에 800억대, 16년도에 10억 모자란 1000억입니다. 영업이익 47억, 57억, 56억인데 올해 140억이에요. 2배 늘었어요. 당기순이익 28억, 49억, 52억인데 110억이에요. 2배 늘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러면 올해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실적이 더 좋아질 그럴 근거라든가 이유가 있다라면 충분히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을 잡아봐도 좋다는 얘기예요. 1900원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거 내일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1900원 이 정도까지 러프하게 잡아보고서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된다라면 적어도 이 정고점 자리대 26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차트 정배열 초입으로 만들어놨죠. 실적 나오죠. 이슈나 모멘텀 거리가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럼 이들 종목군들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합니다.
방송에서 얘기를 하거나 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단기적으로 빨리 상승을 해주고 거기에 눈이 띄어야지만 시청자분들 계속 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투자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하게 된다면 실패를 할 확률보다 성공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좀 방송 부분들이 좀 짧아요. 짧은 부분들이라 다음 부분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3월 달부터 제가 다시 강연회를 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 제가 강연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 1023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공짜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 고수 쓰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GS 글로벌. 네, GS 글로벌이요. 예. 3,440원에 20%입니다. 어머니, 네. 3,440원에 20%. 네네네. 강아지 밥 주셨나요? 죄송합니다. 예. 성격 있네요, 강아지. 네. 네. 네, 죄송해요. 네. 아유, 괜찮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예, 예. 3,440원에 GS 글로벌을 20%를 매수하셨어요. 예, 매수하고 나서 계속 내려서 좀 걱정돼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네. 왜 매수하셨을까요? 차트가 좋아서 들어갔는데. 차트가 좋아서. 네, 네. 단순히. 그리고 많이 또 낙폭이 됐고요. 네. 근데 생각대로 안 움직여서 속상하네요. 주식이 원래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네. 올라갈 듯 싶으면 빠지고요. 그죠? 예, 예. 여유 있게 보셨나요? 아니면 좀 길게 여유 있게 보셨나요? 짧게 보셨나요? 한 중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중기라면 한 6개월 정도? 네, 그 밑으로 좀 한 3개월? 3개월? 예, 예, 예. 3개월에 3,44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어머니.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GS 글로벌 실적은 나왔어요. 그죠? 예, 예. GS 글로벌이 뭘 하고 있는 기업,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조금밖에 모릅니다. 지금 그럴 때는요, 어머니, 화면에 네. 이 HTS에 보게 되면 기업 부분들이 나와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네. 자원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석탄, 시멘트 이런 개발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엔진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GS 글로벌 같은 경우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네, 네. 나쁘진 않고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단기순 적자가 한 470억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160억으로 일단 턴어라운드가 됐네요. 네, 네, 네. 2015년에 부실을 좀 떨어낸 것 같아요. 일단 부실 덩어리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어머니 이거 많이 빠지게 되면 네, 네. 이거 한 2,900원 정도 때까지 빠질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한 7% 정도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네. 20%시니까 네. 10%더 사세요. 아, 네, 예, 네.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리니까 2,900원 정도까지 빠지면 네. 그러면 평균 단가가 아마 한 3,300원대가 될 거예요. 네. 예, 3,300, 아니 한 3,200원대 되겠다. 네네. 3,200원대. 네. 그 정도가 좀 될 것 같으니까 네. 추가 매수를 10%만 더 하시고 네네. 그리고 나서 목표가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시 한 3,4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예. 추가 매수 한 10% 물량은 매도하세요. 아, 네네. 무슨 네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일단 4,300원, 4,400원 정도까지 보세요. 아, 네. 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어머니. 아, 이게, 지금 알았는데 석탄 사업도 하면은 그래도 트럼프 때문에 좀, 주목은 받겠네요. 트럼프가 뭐 GS 글로벌 알기나 할까요, 어머니? 그렇죠. 저도 트럼프를 모르는데, 그죠? 예, 일단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원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보호무역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네. 어찌됐든 간에 산업재 쪽 섹터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GS 글로벌 같은 경우 상반기 정도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네네.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강아지 밥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기산텔레콤이요. 기산텔레콤이요. 예.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3,870원이고요. 매수가는 60%고요. 3,870원에 60%. 예. 어머니 좀 전에 통하셨던 그 어머니 아니시죠? 예. 네, 이거 그러면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뭐 5G 관련주라고 하고 앞으로 전망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거 보고 했어요. 기산텔레콤을? 근데 적자 전환으로 되고 또 뭐 음. 제가 사고부터 계속 내려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어머니 이거 기산텔레콤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5G 관련. 통신장비 회사. 예. 근데 이거를 3,87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한 방에 60% 사셨어요? 아니 조금 중간에 한 번 더 했어요. 아, 한 번에? 한 번 아니 더 두 해서? 번에. 그럼 예. 30 사셨네? 아니요. 50, 10. 50씩? 예. 그럼 뭐 뻔나 마나 뭐 4,000원 정도에 먼저 사고 난 다음에 또 추가 매수 하셨네요? 예. 그죠? 예. 추가 매수 한 단가는 뭐 한 3,600원 뭐 요 정도에 추가 매수 하셨겠네요? 예. 어머니 이 회사 실적 나오는 회사예요? 안 나오는 회사예요? 아니 그니까 그때 제가 실적을 안 봤던 것 같아요. 어메 실적 적자로 전환해 버렸네? 예. 예, 확정치는 일단 적자 전환됐어요. 예. 그래서 어떨까? 29억 적자. 예. 지금 보게 되면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고요. 예.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일단 괜찮은데요. 예. 어머니가 이거는 예.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예. 실적을 보면 예.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예. 팔아야 돼요. 지금요. 예. 근데 예. 모멘텀 거리는 충분히 있어요. 5G라는 그 모멘텀. 예.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5G 시연 먼저 하죠. 예. 그죠? 그런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그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5G의 전 단계인 4.5G 투자를 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장비 투자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예. 그러면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은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어머니 그 차트 볼 줄 아세요? 잘은 못 봐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캔들에 TV 보고 계세요, 어머니? 예. 이 캔들에 윗꼬리가 계속 달려 있죠. 예.
요 그 부분들이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윗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예. 주가가 누가 매수를 해서 막 올라갔는데 예. 반대로 누가 막 때려갖고 쫙 밀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만큼 올라갔다가 빠져 있다, 이게 윗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근데 누가 위에만 올라가게 되면 때리는 습성이 있어요. 아.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아. 그럼 결국 이 친구는 박스예요. 3,000원에서 4,400원, 4,500원 요 정도 박스예요. 그러면 지금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3,200원, 3,100원 그 자리 때까지 좀 밀릴 수도 있거든요. 예. 일단은 버텨보세요, 어머니. 근데 아, 비중이 60%시기 때문에 예.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예. 대신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3,800원 정도, 매수가 정도 언저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1차적으로. 예. 그러면 30% 줄이세요. 절반 이상 줄이세요. 아, 그래요? 네. 절반 이상 매수가에서요? 줄이셔서 예. 다른 종목 투자를 하시고 예. 기산텔레콤은 일단은 반 이상 줄이세요. 예. 그리고 아마 테마성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 다시 한번 4,000원대까지 움직일 거예요. 예.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머지는요? 예. 비중이 너무 커요. 아, 아시겠죠, 어머니?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자, 전화 연결 하나 더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수님 안녕하세요. 저 고수는 아니고요, 어머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쿠쿠 준다고요. 쿠쿠전자요. 예, 14만 1,500원에 35%예요. 14만 1,500원에 35%요. 35%. 예, 어머니, 예. 쿠쿠전자 매수하셨어요. 그죠? 쿠쿠전자 이거 실적이 점점 좋아진다고 해서 샀어요. 자, 어머니, 네네. 어머니 밥솥 뭐예요? 쿠쿠전자예요. 진짜예요? 예, 쿠첸 아니에요? 쿠첸? 아닌데요? 아, 쿠쿠전자 맞아요? 예예. 아, 그러시구나. 자, 네. 과거에 예. 쿠쿠전자나 리움쿠첸이나 밥솥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죠? 네네. 그게 올라간 이유는 알고 계세요? 예, 그 그렇죠. 중국들 관광객들이 예, 예. 그렇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뭐 카트로 막 가득 실어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예, 예.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이제 뭐 한류, 반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 지금 한국산 제품들 뭐 이렇게 좀 얘기, 사드이어폰이나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예, 근데 어머님 14만 1,500원에 매수를 하신 건데요. 예.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어요. 아, 근데 제가 이거 두 번이나 추가 매수를 해서 이래요. 추가 매수를 했는데도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본전 건지고 얼른 빨리 나오려고요. 본전 오면은 그냥 확 팔고 나오시려고요? 며칠 전에도요, 음. 그 14만 3,500원까지 갔었는데, 네. 그날 하필이면 제가 병원 가서 진료받고 있는 중에 그때 갔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여기 14만 3,500원에 14만 1,500원에 매수를 해서 14만 3,500원에 매도를 하시려고 그랬어요? 아, 그냥 본전만 되면 얼른 팔고 나오려고 너무 진절머리 났어요. 얼마나 갖고 계셨어요? 좀 깨졌어요. 꽤 한 4개월? 예, 그거보다 좀 더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가져가세요, 어머니. 아, 그래요? 네, 일단 한번 실적 한번 보자고요. 예.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매출도 예. 늘어나고 있고 예. 재무구조 괜찮고 예. ROE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622, 638, 만 14만 원대, 적정 주가 14만 원 정도 때는 나오긴 하는데요. 예.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아. 이 친구 쿠쿠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갖고 가시게 되면 한 네. 15만 원 정도 때는 충분히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어제도 뭐더라, 자기 주식 취득, 그거 해지했다고 그러고 해서요. 너무 신경 쓰이네요. 그게 아, 지금 장기적으로는 악재라고 그러던데요. 공시 나온 게 보면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해지 결정 이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오, 이 누가 악재래요, 이거? 이 당기셨어요? 악재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까지 봐드릴게요. 예. 해지 전에 150억인데 예. 계약 그 신탁 계약을 했던 거를 해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물이나 자사주로 반환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자기 회사에 자사주로 갖고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뭐 이렇게 매도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어머니. 아, 그러니까 예. 그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일단 매도하시려면 15만 원 넘어갔을 때 아. 그때 매도하시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어머니. 근데 이거 실적은 아직 안 나왔나요? 4분기 실적 이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실적은 안 나왔어요, 어머니. 아, 예. 근데 괜찮을 것 같으니까 예. 조금만 더 들고 가세요. 예. 아시겠죠? 파시려면 15만 원 넘었을 때 파세요. 예, 얼마나 더 들고 가야 되나요? 그거 제가 알았으면 돗자리 깔았죠? 대충이라도. 네? 대충이라도. 한 달 안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럼 기다리죠, 뭐.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상담을 너무 잘해드리는 바람에 문자 상담을 좀 못해드렸는데 문자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UID 바로 눈에 띄는데요. UID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5,895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요거 일단은 한번 좀 봐드릴게요. UID가 5,895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정이에요. 지금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 5,895원에 매수를 하셨었는데 이거는 조금 매수 타이밍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봤을 때는 조금 지질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UID 같은 경우 2월 2일 날 급락이 좀 나왔었네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마 최근에 요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뭐 6,100원, 6,200원 거기에서 4,700원 요 사이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일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6,100원, 6,200원 요 정도까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덜어내 주시고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죽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정배열 구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덜어내고 난 이후에 다시 매수 포인트를 좀 잡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매수가 위에 6,000원대에 오게 되면 일단 한 번쯤 덜어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문자 상담은 한 종목밖에 못 해드렸는데요. 다음 부분들에 또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알려드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 즉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하실 거예요. 조금 이 수박 겉핥기 형태로 좀 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3월달 때는 강연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많이들 배우시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